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 3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려고 지난 여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이미 7차례나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 씨와 아내 이 씨, 그리고 범행을 사주한 박 씨 등 3명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김 씨 부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없으세요? 저번에 좀 숨을 좀 주시고. 범행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박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지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들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 소유의 식당 운영권을 노린 금전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지난 9월에는 3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해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달 말 박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집 공동 현관까지 들어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또다시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현관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박 씨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뒤에는 피해자 집에 있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 부부는 박 씨로부터 대가로 3천여만 원을 받았고 범행이 끝나면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음식점 분점 운영권을 받기로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와 토지와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사업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담보를 해지하면 피해자 측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담보 물건을 빼버리면 이제 공중분해된다. 이 식당이 왜 거금을 이제 바로 은행에 입금을 담보를 입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그 식당을 계속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 씨의 추가 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북핵 위기 대응 특위 논의가 제주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이 전략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영훈 지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제2공항 추진 단체도 군사공항화를 한다면 이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위에서 논의된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제주 신공항을 건설할 때 미국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 구축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도. 서울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연 오영훈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보안 용역 결과를 2달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장관 면담 요청도 거부하는 것이 군사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사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추진 과정을 감추고 싶은 건 아닙니까?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안 가능성 용역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도 성명을 내고 제2공항이 군사공항화한다면 원천적으로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제2공항이 군사공항화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제2공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되고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 중기 계획에 있는 공군 남부탐색 구조대를 제주 제2공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던 제주 제2공항.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힘이
군사공항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에 민간 사업자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이 공원을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놓고 올해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진통은 남아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1,400여 세대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 부지. 최근 건축 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 부지에 비공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입안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자연 녹지 지역 9만여 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고도 제한을 45m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내년 초부터는 사업 부지에 공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걸치고 주택건설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건설 사업 승인되면은 인허가 절차는 됐다고 봐야죠. 토지 보상률도 50%를 넘으면서 강제 수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지척에 있는 토지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상이하고요.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가라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이제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절차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 다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익소송단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대표 누락 문제를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인 판단에서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충 잘해서 항소심에 대응할 생각이고요. 항소심을 통해서 이번 사업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밝혀낼 생각입니다.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행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갈등은 여전해 내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용인 1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재판 4.3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8월 대검찰청이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지검은 제주 4.3 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을 수렴했고 명예회복이 필요한 4.3 일반재판 피해자는 1,56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설빙 제주아라점 오정은 대표의 1인 100만 원, 진가온 어린이 5만 1,000원, 진누리 어린이 5만 원, 월산 부녀회장 강명숙회 회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제주경제대상 시상식이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애월 아빠들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제주 웰빙 영농조합 법인과 제주 연꽃잎을 활용한 화장품 수출업체 더 로터스가 종합 대상을 수상해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경제인 등이 부문별 대상과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 경영구조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그린 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 시상식이 오늘 제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그린 이니셔티브 부문의 스튜디오 감탄호의 이민규 씨가, 퓨어 워터 부문의 조아인 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등 부문별 수상자 6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